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의 길로 가열차게 나아가는 중인 진사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2020년에 시행된 4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해서, 자, 가시대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다 해가지고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가시대의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농경 및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 도구가 나와 있는데 뭐 이 도구를 봐도 알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신석기 시대, 자, 이렇게 알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됐던 신석기 시대에는 주로 간석기를 썼고 움집을 지었고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경이 시작됐기 때문에 수확물이 있었을 거고 그거를 저장하기 위한 그릇, 즉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이른 빗무늬 토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던 거는 구석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조를 축조하였다. 요거는 청동기죠. 계급 발생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배층 무덤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요거는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철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 동검보다 조금 더 발전된, 좀 더 정교한 동검이 만들어진 게 이제 철기 시대의 세형 동검이죠. 그 다음에 쟁기나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한 시대, 이것도 철기 시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나라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의태승, 사자, 조의, 선인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좀 눈에 띌 만한 키워드들은 이제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혹은 사자, 조의, 선인, 이런 벼슬이 있었다라는 거고, 나중에 가면은 욕살, 철여, 근지, 이제 이거는 지방장관의 그 직함이죠. 그래서 욕살, 철여, 근지 같은 이런 벼슬도 있었다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제가들이 모여서 회의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 나라는 바로 고구려입니다. 이제 주요 벼슬에 대한 거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그 다음에 사자, 조의, 선인,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보면은 고구려, 이렇게 알아냈으면 좋겠고, 이제 지방장관으로 욕살, 철여, 근지 등이 있었다. 이거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방장관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제 고구려의 최고 귀족회의가 바로 제가회의라고 부르죠. 그걸 통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선지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 정답은 1번이에요.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에 대한 거고, 자,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요거는 이제 부여.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옥저.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체커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그 동해죠. 그 다음에 제사장 청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사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 그 각 나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자, 가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이곳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 108호분 발굴조사 설명의 현장입니다. 대형 덩이새 40매와 둥글고리 큰 칼, 화살촉 등 130여 명의 여점의 철기 유물이 출토되는데, 이 발굴로 김수로 왕이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뭐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나 덩이새가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특히 김수로 왕이 건국하였다라는 데서 이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금관, 가야. 자, 이제 뭐 가야 연명은 6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었죠.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성상가야, 소가야, 고령가야,
뭐 이렇게 6개 나라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나라는 금관 가야였어요. 자, 이 금관 가야에 대한 문화유산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이제 요것도 이제 답을 바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번입니다. 이제 가야는 특히 철기 문화가 많이 발전했던 나라였죠. 특히 금관가야가. 이제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주로 철로 만든 갑옷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 3번에 있는 요 갑옷이 가야에서, 금관가에서 나온 철제 판 갑옷입니다. 그래서 요 3번이 금관가야에 대한 문화유산이 맞겠고요. 다른 것도 중요하니까 말씀을 전부 드릴게요. 1번에 있는 요 유산은 산수무늬 벽돌인데 백제입니다.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백제요. 요 2번도 백제입니다. 칠지도죠. 요 칠지도는 근초고 왕이 일본의 왕에게 하사했던 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7개 요 돋아 있는 날을 보면 알겠지만, 이 백제만의 당당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4번 요것도 백제입니다. 그 백제의 그 진묘수, 이제 진묘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출토된 데가 무령왕릉이라서 무령왕릉 석수라고도 해요. 무령왕릉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거는 발해의 대표적 문화유산 중 하나인 돌사자상이에요. 이제 발해 문화유산으로 사진 자료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돌사자상과 대형 석등, 그 다음에 그 이불병좌상, 요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4번 갈게요.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 혼인하기를 청하였다. 신라왕은 이벌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결혼 동맹이라고 불러요. 물론 요 전에 그 나제 동맹이 맺어졌어요. 장수왕 고구려가 워낙 강성해지던 시기다 보니까 나제 동맹이 맺어졌는데, 이 나제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수왕은 이제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백제는 계로왕이 죽고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데, 요 이후에는 동맹이 좀 더 강화가 돼요. 우리가 그냥 단순한 동맹으로는 안 되겠다. 좀 더 강한 결속을 맺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혼 동맹까지 이렇게 맺게 된 건데, 요게 백제 시대로 보자면 백제에서는 동성왕, 그 다음에 신라로 보자면 이때가 소지마립간이 이제 제위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동성왕과 소지마립간이 제위하고 있던 이 시기에 이제 결혼 동맹을 맺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병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되었다. 시호를 성이라 하였다. 자, 이 왕이 살해되었고 시호가 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백제의 성왕, 요 백제 성왕의 전사를 말하는 건데, 이 전사한 요 전투가 관산성 전투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는 신라 복병에게 죽었다. 그러니까 나제 동맹은 깨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 백제 성왕 시기에 신라는 진흥왕이 있었는데, 이때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 진흥왕 쪽에서 이 한강 유역을 원래 차지하면 나누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백제는 서쪽에 하류, 신라는 동쪽에 중상류, 뭐 이쪽으로 나누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신라의 진흥왕이 배신을 때리고 한강 유역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왕이 이제 당연히 열이 받죠. 그래서 관산성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서 그만 전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당연히 이때 나제 동맹은 깨진 상태고, 이때부터 이제 백제와 신라는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 시대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결혼 동맹은 5세기, 그 다음에 이 백제 성왕이 전사한 관산성 전투는 6세기입니다. 뭐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자, 이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묻는 문제인데요. 제가 지금 흐름을 말씀드리는 도중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5번. 백제가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수복하였다. 이게
성왕 그리고 진흥왕 이 두 분이 재위하셨던 때인데 요 이후에 이제 신라가 독차지하면서 나제 동맹이 깨지고 관산성 전투 이렇게 진행됐다.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자,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요거는 미천왕 때입니다. 미천왕. 뭐 정말로 미천한 신분 출신이에요. 소금장수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왕족인데 소금장수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영토확장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뭐 낙랑과 대방을 이제 연합해서 한사군을 완전히 몰아내는 이런 성과를 거두신 분이죠. 자, 이거 4세기입니다.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건 이제 침류왕인데 역시 4세기요. 다만 백제의 최고 전성기는 근초고왕, 그것도 4세기입니다만 이 침류왕은 근초고왕 이후에 나왔던 왕입니다. 자,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으로 외를 격퇴하였다. 요거는 이제 5세기죠. 뇌물마립간. 이 5세기입니다. 요때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장수왕 시대에 이제 나제 동맹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이때 깨졌다 이거죠. 자, 고구려가 동옥저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요거는 그 고구려 태조왕 때예요. 1세기. 자,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 옥저가 이제 쇠퇴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다음 가상 뉴스에 보도 내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이렇게 고른 것은, 자, 당에 파견되었던 이찬, 김춘추가 오늘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김춘추는 그곳에서 큰 환대를 받았고 태종의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바로 나당 그 동맹, 이게 성립이 됐다는 뜻이죠.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당 동맹이 성립된 거는 이 나당 동맹이 성립된 거는 그 전이라고 해야겠죠. 이 김춘추가 고구려와의 동맹을 시도하는데 이게 실패해요. 그리고 이때 당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자적으로 고구려를 치러 들어갔었어요. 그랬다가 실패합니다. 그게 안시성 전투죠.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 안시성 전투에서 패한 상태였어요. 특히나 이 안시성 전투에서 뭐 이제 안시성주도 계셨겠지만 연개소문이 이제 총책임관 지휘관으로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당태종이 막 꽁지가 빠져라고 도망가고 막 연개소문이 추적하는 막 이런 모습의 그림들도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당나라는 안시성 전투에서 완전 처참하게 패하고 이때 당태종이 정말로 막 병사들처럼 이렇게 막 엄청나게 도망을 가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글부글하던 그 차에 이제 김춘추가 와가지고 우리 힘을 합칩시다. 우리는 백제의 멸망을 원하고 당나라에서는 고구려 멸망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내륙에서 칠 테니 당나라는 서쪽 북쪽에서 해안부터 치십시오.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키면 고구려도 같이 멸망하는데 도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맹이 성립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나당연합군 여기 이제 결성이 돼가지고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나당 전쟁, 삼국 통일 이런 흐름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황산벌 전투가 백제 멸망을 알리는 이제 백제 멸망 직전에 있었던 전투죠. 여기서 이제 계백 결사대가 패하고, 자, 그리고 여기 안시성 전투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당나라는 이 안시성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이제 꼬리가 빠져있던 상태였는데 이제 신라 김춘추의 제안을 듣고 솔깃, 그래서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시성 전투와 황산벌 전투 사이에 나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양성 함락은 이제 고구려 멸망이죠. 그리고 기벌포 전투는 나당 전쟁의 끝입니다. 이 기벌포 전투를 승리하면서 삼국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갈게요.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김음돌 등이 반란을 도모하다 죽임을 당했다. 중요하죠. 국학을 세웠다도 중요해요. 서원소경을 설치하려 했다든지 달구벌로 천도하려 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달구벌은 대구죠. 자, 요 왕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신문왕입니다. 문무왕의 아들,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초기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자, 이분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이분은 말씀드렸듯이 왕권 강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체제 정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왕권 강화로는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 안 쓸게요.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 노급에는 이제 수조권이죠. 이 노급에는 수조권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하는 그 관리가 관할하는 그 토지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백성들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징발 권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왕이 이걸 없애버린 거는 이제 이 노동력을 징발해서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세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권한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야, 수조권만 받아가 라고 했던 게 관료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귀족 세력 약화가 되고 왕권 강화가 되는 거죠. 요게 있다라는 거고, 여기 이제 국학을 세우다가 있는데, 국학을 설치한 것도 이제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유학교육기관에서 왕에게 충성한다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왕권 강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의 의도대로 인재들을 키워내서 이제 벼슬에다 앉혀놓고 쓰겠다. 그래서 왕권 강화 정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안 나와 있는 게 관료전과 노급. 요거 이제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이게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체제 정비로 보자면요. 구조 오소경.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했죠. 그래서 서원소경을 설치했다. 요게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재의 청주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제도를 정비해가지고 구사당 10정. 예, 요거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진골 귀족들을 진골을 약화시키면서 여기에 관련된 게 이제 그 집사부 권한을 강화했다. 여기 집사부의 수장이 시중이에요. 그래서 시중에게 많은 권한을 줬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육두품을 등용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육두품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서 활용했는데, 대표적으로 설총 같은 학자가 계십니다. 화환계 써서 바쳤죠. 이런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다른 선지 보겠습니다. 자, 이사부를 보내어서 우상국을 복속한 왕은 지증왕이죠. 자, 저 우상국은 지금의 울릉도입니다.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한 왕 진흥왕이에요.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간으로 하였다. 이게 시작된 건 뇌물 마립간이에요. 그리고 이 뇌물 마립간 시기에 또 한 가지, 김씨의 왕위 계승을 확립했어요. 이 체제를 확립했다라는 건데, 이건 아무래도 그 고구려의 영향이 좀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개토 대왕이 뇌물 마립간의 요청을 받아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외를 격퇴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봤죠. 그랬더니 야, 이게 나라의 체제를 확실하게 만들려면은 너 중심으로 해야 돼. 이제 광개토 대왕이 뇌물 마립간한테 그랬겠죠. 물론 반말 쓰진 않았겠지만,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운영되도록 해야 이게 이제 나라의 힘이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김씨들만 왕이 계승하게끔 만들어. 박씨, 석씨 섞지 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차전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왕, 법흥왕이죠. 특히 6세기 초에 신라에서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 순서대로 왕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체제가 많이 발전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흥왕 시기가 되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전성기로 들어가게 되죠. 자, 요것까지 알아두시고요. 7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탑은 진성 여왕 때 해인사 부근에 있었던 전란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려고 세웠다.
자, 최치원이 작성한 탑지를 보면 혼란스러웠던 이 시기 상황을 알 수 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해인사 묘길 상탑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탑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자, 해인사 가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예. 근데 이 최치원이 작성한 묘길 상탑기도 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뭐 번역이야 돼 있었지만, 예. 자, 어쨌든, 자,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인데 특히 진성여왕 때 전란으로 사망한 사람들 얘기가 나왔잖아요. 요건 이제 대표적으로 보자면 신라 하대로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진성여왕 재위 시기에는 요때는 민중봉기가 많았어요. 원종 애노의 봉기, 그 다음에 적고적의 봉기, 붉은 바지를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적고적. 그래서 이런 민중 봉기들이 있었고, 이제 뭐 진성령 시기 이전부터 이제 그 진골의 왕위 다툼, 호족 성장,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뭐 왕도 진골이고 우리도 진골인데 우리가 왕이 못 될 게 뭐냐? 뭐 이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대, 그러니까 통일신라 되자마자 초기에는 이때는 이제 그 무열왕 김춘추가 워낙 많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진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왕위를 이렇게 이을 수가 있었어요. 워낙 공로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문무왕, 신문왕 이럴 때는 같은 진골이라고 해도 왕권이 강했죠. 물론 그래도 도전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김웅돌의 반란 진압 이런 것도 나온 거지만, 이제 해공왕의 피살을 끝으로 해서 김춘추 라인의 대가 끊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뇌물마릭반 계열의 진골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부터 왕위 다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가 돼서 호족들이 성장하게 됐다. 이제 요거까지 이어지고, 이 호족들 중에서 이제 뭐 장보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 다음 세대의 호족으로는 궁예나 견원, 왕건 요런 이제 새 나라를 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2번이 정답이죠. 자, 원종과 애노의 난 등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의창이 설치된 건 고려시대, 복신과 도침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킨 건 백제의 부흥운동. 자, 묘청이 중심이 돼서 서경천도를 주장을 했다. 말 그대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그리고 8만 대장경이 조판됐다. 이거는 몽골 침입 시기입니다. 고려 때 몽골 침입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8번 갈게요. 밑줄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목간에 보이는 고려라는 명칭을 통해 일본은 이 국가를 고려, 즉 고구려를 계승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아는 고려를 뜻하는 건 아니고 연도를 보면 758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려라기보다는 이 시기에 있었던 고구려 개성 국가를 뜻해요. 그러니까 발해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발해에서는 일본에다가 뭐 이제 왕께서도, 발해의 왕도 나 고려 국왕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보내기도 했었어요. 자, 발해에 대한 대표적인 키워드는 뭐 오경 15부 62주나 해동성국 이런 게 있지만 선지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관제로 삼성 육부제도, 요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이제 발해 기관 중에서 나오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선지에 있죠. 대표적으로 주자감, 유학을 교육했고, 그 다음에 문적원, 이건 이제 서적관리기구, 또 하나가 중정대입니다. 이게 이제 관리감찰기구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발해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는 신라시대의 법흥왕 때예요. 자, 구서당 십정의 편성은 말씀드렸듯이 신문왕이고요. 골품에 따라서 승진의 제한을 둔 거는 그냥 신라시대 전체.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를 시행했던 것도 역시 신라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갈게요. 가에서 막까지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여러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이, 이 사진이 나와 있죠. 그림이. 자, 가에 천마총이 있는데 이 천마총은 내부에서 천마도가 수습되었다. 맞습니다. 천마총에서 그려진 벽화가 천마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자장의 건의로 건립되었다. 요 첨성대가 아니고요. 자장 건의로 건립된 거는 황룡사 9층 목탑이에요.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가 동궁과 월지죠. 이제 여기서는 나무로 만든 14면체 주사위가 출토된 거 맞아요. 이제 이걸 주령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분황사지에서는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 올린 탑, 이게 이제 분황사 모정석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불국사에 보면은 경내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그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황룡사 9층 목탑인데 첨성대라고 돼 있어요. 다만 시기는 같은 선덕여왕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0번 갈게요. 가와 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태조는 정예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에서 견훤을 맞아 크게 싸웠다. 장수 김낙과 신순겸은 죽고 모든 군사가 패배했으며 태조는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당연히 고려의 태조 왕건이고요. 지금 이거는 공산 전투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공산 전투에서는 이제 고려 왕건의 부대가 이 후백제 견훤에게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순겸 장군, 특히 이 신순겸 장군이 왕건의 옷을 입고 끝까지 싸우고 왕건은 백제 병사의 옷을 입고 산길을 따라서 탈출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나보면 역시 요 태조도 왕건입니다. 신검의 군대가 막아서자 1, 2천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다. 태조가 견훤과 함께 병사들을 사열한 후 신검이 양검, 용검, 분무관료들과 함께 항복하여 오니 태조가 그를 위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1, 2천 전투예요. 자, 이 공산 전투에서는 왕건이 견훤에게 패했는데 지금 여기 1, 2천 전투 읽어보시면 태조 왕건이 견훤과 함께 병사들을 사열했다. 자, 이때는 왕건과 견훤이 힘을 합쳤고 vs 견훤의 아들 신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고려 쪽이고 이게 이제 후백제죠. 그러니까 요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공산 전투 있은 후에 고창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1, 2천 전투로 이어지는데 이 고창 전투와 신라 멸망 사이에 견훤이 고려로 기순하는 일이 있어요. 요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신검이 아버지 견훤의 왕위를 빼앗아서 아버지를 금산사에 가둬버리고 지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견훤이 금산사를 탈출해서 고려로 귀순한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 직후에 신라가 멸망을 해서 요때 이제 그 신라왕 경순왕 김부가 나라를 바치게 됩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선지에 있어요. 뭐냐면 2번이죠.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이 되었다. 이 경순왕 김부가 이제 나라를 고려에 바치는 그 과정에서 태조 왕건이 경순왕 김부에게 그 경주 지역 전체를 갖다가 시급으로 하사하면서 그 지역 사심관으로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심관 제도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한 글자씩 띄어서 공고신일 이렇게 후삼국의 흐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자,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한 건 성종시기, 그 다음에 대공이 난을 일으키자 귀족들이 동참한 거는 그 해공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궁예가 국호를 마진해서 태봉으로 바꾸었다. 이거는 후고구려죠. 왕건 직전 시기고요.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가 시행된 건 광종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10번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